네, 안녕하십니까. 2022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에서 준비한 기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본 기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조호양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산업 우수 기업 및 기관과 물류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이어주는 일자리 제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일자리 행사입니다. 2022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는 본 기업 설명회 외에 온라인 채용관과 채용 상담관 그리고 온라인 취업 콘텐츠관 등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 로지스틱스 잡점 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8일 첫 번째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기업은 한국철도공사입니다. 그럼 기업 설명회 시작에 앞서 설명회 발표자분을 소개합니다. 네, 발표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철도공사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 공유가 확인됐습니다. 그럼 한국철도공사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한국철도공사 기관 소개 및 채용 전반에 대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1894년 6월 28일 철도국 신설을 시작으로 128년간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물류, 산업 발전을 이끌어오고 있고요. 사람, 세상, 미래를 잇는 대한민국 철도라는 미션을 가지고 안전, 고객, 소통에 핵심 가치를 두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객, 광역철도,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운송사업, 철도 차량, 철도 시설물, 전기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 그리고 자산개발, 운송 부대 사업, 해외 사업과 국제 협력을 하는 다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로는 코레일 유통,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 네트워크스, 코레일 테크, 코레일 로지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열사에서 채용은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한국철도공사의 채용에 대한 안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사람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인성, 열린 마인드로 주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 지향 소통인,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노력하는 고객 지향 전문인, 한국철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미래 지향 혁신인을 인재상으로 정하고 있고요. 여러 인재상과 연관된 핵심 역량을 평가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로는 사무영업, 운전, 차량, 토목, 전기통신, 건축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사무영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무, 전산, 여객, 화물영업 및 열차 조성 관련 업무를 하고 최초의 영무원으로 신규 임명된 뒤에 역량이나 경험을 충족시킴에 따라서 여객 전무, 부역장, 역장 또는 지역본부 및 본사에서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운전 직렬의 경우는 동력차, 기관차 및 전기 차량 운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부기관사 또는 기관사로 신규 임명되어서 향후에 KTX 기장 및 운용팀장, 소장 또는 지역본부 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차량 분야의 경우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유지보수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요. 신규 임용을 차량 관리원으로 발령받으신 후에 기술원, 차량 관리장, 차량 팀장, 소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토목 분야는 선로 시설물의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요. 시설 관리원으로 신규 임용 받으신 후에 기술원, 시설 관리장, 시설 팀장, 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또 전기통신의 경우는 전기통신 시설 및 신호 제어 설비의 유지 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전기원으로 신규 임명되신 후에
기술원, 선임 전기장, 전기팀장, 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건축 분야는 건축 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원으로 신규 임용되신 후 기술원, 선임 건축장, 건축팀장, 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우리 공사는 채용 공고 시에 직무 소개서를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난 채용 공고를 확인하셔가지고 각 분야별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한국철도 TV, 유튜브에서 한국철도 TV를 검색하시면 디테일하게 해당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동영상과 기타 한국철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반기 채용 공고가 나서 이번 주에 입사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일반 공채는 일부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둔 일반 공채가 96명, 그리고 고졸 전형 226명, 보훈 전형 20명을 선발 예정입니다. 고졸 공채의 경우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장 추천은 마감을 했고요. 실제 추천을 받으신 인원은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진행될 입사 지원 시에 입사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다른 일반 공채나 보훈 전형의 경우에도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입사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고졸 전형과 보훈 전형의 경우, 그리고 일반 공채 중 거주지 제한 전형의 경우 일정 기간을 채용형 인턴을 근무하고 소속 평가와 직무 역량 평가를 받으시고 일정 우리 공사가 정해두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정규직으로 최종 임용된다는 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2018년부터 2018년 2,100명, 그리고 2019년에 3,900명 이상, 그리고 2020년에 1,963명, 2021년에 1,426명, 그리고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의 채용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많은 인원수의 채용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채용 전형별로 세부 사항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우선 크게 서류 검증, 그리고 필기 시험, 그리고 면접 심사 및 인성 검사, 그리고 신체 검사 등으로 선발을 하고요. 실제 그 선발된 인원은 저희가 정해두고 있는 규정이나 공고 시에 안내 드리는 내용대로 근무지 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검증은 지원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직무 능력 기반 자기소개서를 접수해서 적격, 부적격을 평가합니다. 다만 고졸 전형에 한해서 학교장 추천서를 접수받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NCS 직업기초능력시험과 전공시험 두 과목을 치르고요. 여기서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합니다. 다만 보훈, 장애, 고졸 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시험만 시행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시험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나면 그 해당 인원에 한해서 실기시험, 면접시험, 인성검사를 시작하는데요. 실기시험의 경우 사무영업 수송 분야, 그리고 토목 분야에 한해서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최종 합격자의 경우 철도 적성검사, 일부 분야에 한해서 철도 적성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철도 종사자로서 안전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검사이므로 철도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정규직 임용에 제한이 된다는 점, 그리고 신체검사 역시 마찬가지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정규직 최종 불합격된다는 점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 공사는 최종 합격자 선발 후에 소속별 배정 인원을 공개한 후 근무 희망지를 조사해서 근무 희망지 그룹별로 배치를 하되, 그 배정된 인원이 희망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 성적 순으로 배치된다는 점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전형별로 안내를 드리자면 서류 검증 단계인데요. 저희 공사는 서류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진 않고 지원사의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최소한의 적부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학, 자격증, 학교 성적 등에 상관없이 채용 유형별로 응시 자격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반복 단어 및 문항, 기업명 오기제, 비속어 등 불성실 작성과 표절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심사 시에 제출해 주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경험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게 되니까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류 검증 단계에서 적격자로 분류된 모든 인원들은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번 하반기 채용에서는 고졸 채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졸 전형의 서류 검증 단계를 한 번 더 안내를 드리자면 학교별 자체위원회를 거쳐서 공사에서 공고한 기준에 맞게 해당 학교 학교장이 추천서를 제출해 주신 인원에 한해서 입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 A이며 보통교과 평균 석차 등급이 3.5 이내인 사람, 이 모든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인원에 한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문을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직무별로 지원 가능한 학과를 분류해 뒀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서류 검증에서 적격자로 분류된 모든 인원은 필기시험 기회가 부여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공채 같은 경우에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 25문항과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전공 시험을 25문항, 총 50문항을 60분간 평가하게 됩니다. 과목별로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주어진 60분이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유롭게 해당 문항을 모두 풀이하시면 됩니다. 각 분야별로 전공 시험 분류는 우리가 안내해드린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 출제가 되는지 확인하셔서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기시험은 필기시험 결과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에서 두 과목의 합산 점수와 가점을 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득점자 이상에게만 가점이 적용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고졸, 보훈, 이번에 하반기에는 채용이 없지만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에는 NCS 공통 영역만 50문항을 60분간 치르게 된다는 점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시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직업 기초 능력 3개 영역에 한해서 샘플 문항을 공개해 드리니까요. 향후에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NCS 문제가 출제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사무영업 수송 분야와 토목 분야의 경우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사무영업은 열차 입판 능력을 평가하고 토목 분야는 레일 절손 등 응급 선로 유지 보수의 응급 상황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는 실기 시험을 앞두고 교재 및 동영상을 채용 공고 시 입사 지원 시스템에 공지사항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실기 시험을 치르는 분야는 면접 전형의 50%가 반영됩니다. 즉 실기 시험 점수 50%와 면접으로 득한 점수 50%를 종합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정하고 있는 현재 기준의 점수 비중이니까 시험별 점수 반영 비중은 향후에 변동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인원 그리고 모두 필기시험 이후의 합격자들은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 공사는 면접관 4명과 응시자 1명의 4대1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0분간 개인별 10분간 진행을 하는데요. 자기소개 1분 그리고 상황 면접 5분 경험 면접 4분으로 10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는 자유롭게 자기를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상황 면접은 직무 관련한 특별한 상황을 제시해 드리고 이에 따른 대처 능력 및 창의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개인별로 사전 준비 시간 7분을 부여해 드리는데 그 7분 동안 긴급하게 받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해결하실지 순발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잘 발휘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험 면접 4분 진행되는 건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류 검증 단계에서 제출해 주신 자기소개서 그리고 NCS 기반을 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과 더불어서 인성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우리 공사의 철도 직무 특성, 안전 등에 관련된 철도 직무 특성 등 인재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단계는 적부 평가만 시행하게 되는데 실제 불합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유념해서 검사에 임해 주시면 되고 평가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필기 시험에 한해서 자격증 가점 우대 사항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자격증 가점은 최대 2개 그리고 최대 12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기능장 이상으로 분류해 놓은 자격증은 6점, 기사 등급으로 분류해 놓은 자격증은 4.5점, 그리고 산업기사 등급으로 분류해 놓은 자격증은 3점, 기능사 등급은 1.5점으로 분류를 했고요. 자격증은 최대 2개까지 인정은 되지만 공통 직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1개, 그리고 분야별로 안내해드린 자격증은 최대 2개까지 됩니다. 즉 공통 직무 자격증 1개와 직무별 우대 자격증 1개로 구성을 하시거나 해당 직무에 해당하는 자격증 2개로 구성을 하셔서 본인이 유리하게 점수를 득할 수 있게 구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중에 철도 관련 직무 자격증은 1개 등급 우대하에가 적용을 해드리고요. 저희 실제 채용 공고문에 붙임물로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어떤 자격증이 우대 자격증인지 어떤 자격증이 철도 관련 직무 자격증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분야의 경우 운전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가점이 미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동차 운전 분야는 당연히 이종 철도 차량 자격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므로 가점이 미적용된다는 점 함께 알아주시고 실제 채용 공고가 났을 때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는 권역별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차량 분야는 수도권, 중부권, 충청, 호남, 영남 이렇게 5개로 나누고 있고요. 그 근무지 범위 역시 채용 공고 시 안내를 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기타 분야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권역마다 어떤 역 그리고 어떤 지역까지 그 관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유념하셔서 입사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해당 입사 지원은 거주지 제한 전형을 제외하고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권역으로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목표제를 운영 중인데요. 해당 권역의 16 근무 조건으로 채용하는 권역별 채용의 경우 그리고 보훈 장애인에 한한 전국권 채용의 경우 직렬별 채용 인원의 24%를 충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의무 채용 비율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4%, 그리고 내년도는 27%, 24년도는 30%까지 상향될 예정이고요. 다만 해당 채용 분야 중에 5명 이하의 채용 분야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미적용된다는 점 함께 알아주시고 이 내용도 실제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붙임물에 해당 분야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적용되는지 몇 명까지 의무 채용 인원인지를 안내를 드리니까 함께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채용 전반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고 사전에 질문 주신 내용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철도공사의 인사운영처 정규환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신 기업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전 참가 신청자 및 설명회 참가자가 남긴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담당자의 답변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김대인님의 질문인데요. 상경계열 학생이 코레일 관련 직무를 준비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과 경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경 계열의 범위는 아주 넓지만 상경 계열의 경우 우리 공사의 사무 영업 직렬과 직무 연관성이 아주 높은데요. 우리 공사 채용 시 가점 대상 자격증과 연계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현업 근무 시에 고객 서비스 제공, 그리고 여객 제도, 여행 정보 안내 등을 위해서는 국내 여행 안내사나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현업 근무 시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경험 및 역량을 충분히 쌓으셔서 지역본부나 본사에서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시게 되면 컴퓨터 활용 능력에 관한 자격증과 그 외 재무, 세무, 행정과 연관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경험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경험들이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겠지만 우리 공사에서 정규직 채용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형 인턴십을 참가하신다면 사무영업 분야의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시고 어떤 분야 사무영업 분야가 어떤 일을 수행하시는지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으니까 향후 채용 공고 시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호진 님의 질문인데요. 해외 경험, 또 어학 능력, 그리고 자격증 등 채용 시 중점적으로 보는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특별히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어, 우선 필기 전형에서 선발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함에 따라서 이전에 안내드린 대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해서 충분한 득점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해외 경험과 어학 능력은 우대 사항이나 우리 공사에서 계량화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면접 등에서 우리 공사의 인재상과 갖추어야 될 핵심 역량과 연관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학 능력, 자격증, 경험, 활동, 다양한 활동 등을 우리 공사에서 맡게 되실 직무와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 공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이걸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채진 님이 신입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지는 않는데요. 방금 답변 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우리 공사가 정하고 있는 인재상 그리고 갖추어야 될 핵심 역량,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조재현 님의 질문입니다. 네,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반 공채 사무영업 수송 분야에서 면접 시에 직무 상황 면접은 주로 어떤 상황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더해서 면접 노하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무 상황 면접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구체적인 사례를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회사항을 부여해드리고 이 일회사항에 관련해서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 위기 대처 능력, 순발력, 창의력 등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면접 노하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천편일률적으로 훈련된 답변을 하기보다 본인의 경험을 사실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무에 반영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설명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채팅창에서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대원 님이 각 분야에서 주요적으로 보고 있는 인재상이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인재상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전에 안내 드린 내용과 비슷해서 우리 공사는 소통 지향, 사람 지향 소통인, 그리고 고객 지향 전문인, 그리고 미래 지향 혁신인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공사 직무 특성상 안전과 관련된 직무 능력을 함양하시고 고객 안전과 고객 서비스 증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잘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입과 경력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규직 채용 시에 경력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아니면 신입이더라도 직무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사는 이전 경력을 지원 자격에 두지 않고 있고요.
실제 필기 시험에서 통과한 후에 면접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는 되겠지만 경력 사항과 관련 없이 다양한 경험 또는 본인이 경험 외적으로 본인이 갖추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설명하신다면 큰 평가에 영향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받으실 수 있다는 점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정호님의 질문인데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쌓은 경험, 예를 들면 체험형 인턴이라든지 봉사활동도 자소서의 작성 시 회사명을 가려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가려야 할까요? 예, 아주 그 디테일한 질문인데요. 실제 우리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가장 기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경력을 통해서 본인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공사에서 수행한 체험형 인턴 역시 한국철도공사라는 기관명 그리고 근무하셨던 소속명 등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성적이나 자격증 등과 같이 지원자들의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합격의 포인트가 될까 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예, 합격 포인트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까 전에 안내 드린 대로 사전 질문에 대해서 안내 드린 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등을 어떻게 회사에 잘 직무에 반영하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명확히 설명하느냐의 차이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 얼마나 창의적으로 우리 공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고 고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철도 종사자를 선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을 어떻게 잘 발휘하시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김용환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다른 철도 기관들 서울, 인천, 부산 교통공사들처럼 인성검사를 적부가 아닌 면접평가 시에 참고용으로만 할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주신 내용은 반영해서 검토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저희가 공사가 정해두고 있는 말씀드린 대로 철도 종사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철도 종사자로서 안전과 조직 적응력 등을 갖추고 있는 인원에 한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현재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적부 평가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실제 충분한 적격자가 되셔야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저도 궁금한 질문인데요. 안병균 님의 질문인데 강사님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시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전국권 회사고요. 사무영업 분야 저 같은 경우는 사무영업 직렬이긴 하지만 어떤 한 특수한 직무에 국한되지 않고 아주 많은 범위의 직무 범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사에 지원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도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철도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우리 공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강사님은 어떤 경험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입사 전에 지금 오늘은 물류산업체육 박람회이기 때문에 입사 전에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물류관리사는 실제로 우리 공사에서 채용 시에 가점 적용을 받는 자격증이기도 하니까 혹시 전에 취득하실 수 있으면 취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철도 관련 연구기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험 역시 우리 공사 실제 실무를 하는 연구기관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코레일에 지원하게 된다면 운전직으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차량직으로 지원을 하나요? 그리고 만약 입사를 하게 된다면 수도권 지원을 했을 경우 수도권에서만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방에서도 일을 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예.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수도권 근무 시 지방 근무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권역별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채용 공고 시에 해당 권역에 얼만큼 근무해야 되는지를 명시해서 공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근무에서는 공고에서 안내해드린 그 기간만큼 반드시 수도권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연고지 정보 조사 등을 통해서 지방 근무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운전직에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면허를 가지고 수도권 전동차 분야에 지원을 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경우 가산점은 지원 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점은 적용될 수 없고 차량직에 지원하시게 되는 경우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졸 취업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한국철도공사에 고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혹시 경쟁률을 알 수 있을까요? 고졸과 대졸은 시험 자체가 다를까요? 시험 기회는 졸업 기준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하나씩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혹시 고졸 취업 그 경쟁률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우리 경쟁률은 공공기관 알리오 공시를 통해서 해당 공고에서 선발 예정 인원 그리고 응시 인원 실제 선발한 인원을 다 공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시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고졸 전형에 해당 분야가 몇 명을 선발했고 몇 명이 응시했는지를 확인하심으로써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네, 두 번째 질문, 고졸과 대졸은 시험 자체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고졸 자체는 제한 경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해놓은 지원 자격에 따라 학교장 추천을 받으신 인원에 한해서 시험 응시를 하게 되는 경우 필기 시험은 전공 시험 없이 NCS 시험만 50문항을 60분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졸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표현으로 일반 공채라고 표현을 했을 때 NCS 시험과 전공 시험, 분야별 전공 시험을 25문항씩 풀게 됩니다. 즉 다르다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험 기회는 졸업 기준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고졸 전형의 경우 네, 고졸 전형의 경우 예, 올해 기준으로 아까 설명회를 할 때 안내를 드렸는데요. 올해 졸업을 했거나 내년도 2월 기준으로 졸업 예정자를 고졸 제한 경쟁으로 입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고졸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철도공사 고졸 채용 심사 중에 서류 심사에 고등학교 출석이랑 성적도 보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출석이랑 성적, 네, 많이. 실제 저희는 학교 성적과 출석 여부를 향후에 입사 지원 후에 채용 심사에 반영은 하고 있지 않는데요. 고졸 제한 경쟁 채용은 학교장 추천을 받으셔야 되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경우 저희가 정해놓고 있는 성적을 당연히 충분히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석 여부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되셔야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충분히 성적과 출석을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과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다만 성적은 저희가 개량화된 기준표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실제 확인해 봐야겠지만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학교장 추천과 관련해서 저희는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리고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 보통교과 평균 석사 등급이 3.5 이내인 사람의 성적을 정해놓고 있고요. 이 성적을 충분히 기준을 충족하시는 인원만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운전 면허를 가지고 운전직과 차량직 지원에 관한 내용 중에 제가 정정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차량직 가점은 운전 면허를 듣겠다고 해서 가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공통 직무 자격증과 차량 분야에 해당하는 가산 자격증을 잘 확인하셔서 가점 적용을 받으시면 된다는 점 다시 정정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여자분들의 많은 질문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발표자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공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좀 짧은 시간이어서 모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 많은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준비하셔서 향후에 인연이 닿아서 우리 공사 사원님이 되어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28일 2회차 한국철도공사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행의 조의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